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강우창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단형 RD의 기본적인 특징, 식별 전략, 모수적 추정 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단형 RD 모형의 비모수적 추정 방식에 대해 알아본 후 RD를 적용하여 현직 효과를 분석한 두 편의 논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치 변수와 결과 변수의 관계가 비선형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을 경우 선형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단절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절이 발생한 곳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대안은 임계점 근처의 관측지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임계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치들은 RD 추정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무시하고 임계점 좌우의 일정 범위 안에 위치한 소수의 관측치만을 분석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임계점 좌우에 위치한 소수의 관측치들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비선형적인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게 됩니다. 임계점 왼쪽에 위치한 관측치의 평균과 임계점 오른쪽에 위치한 관측치의 평균을 비교해서 임계점에서의 단절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비모수적인 접근법을 활용할 경우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임계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대역이라고 하는데 최적의 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역이 너무 넓어지면 대역 내에서 배치 변수와 종속 변수가 선형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모형을 잘못 측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대역이 너무 좁아지면 대역 안에 포함된 관측치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RD 추정치의 분산이 증가하고 정확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역에 포함된 관측치에 대해서도 임계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합니다. 즉, 임계점에서 멀어질수록 해당 관측치가 RD 추정치를 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도록 조정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셋째, 대역 내에서 배치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에 어떠한 함수를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단순히 평균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선형 또는 비선형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비모수적 추정이 실제 활용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왼쪽 그림에서 H는 대역 폭을 나타냅니다. 검은 실선은 임계치 좌우로 설정된 대역 내에서 선형 모형으로 추정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빨간 실선과 파란 실선은 전역에서 비선형 모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대역 내의 값들을 사용한 검은 실선에서 나타나는 단절과 파란 실선과 빨간 실선에서 나타나는 단절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대역 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빨간 선은 대역 내에 포함된 모든 관측치에 대해 균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검은 선과 파란 선은 동일한 대역 내에 속한 관측지라 하더라도 임계점에서 멀어질수록 가중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RD 에스티메이트 추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역의 범위나 가중치의 경우 자료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만큼 이론적으로 하나의 대역이 다른 대역보다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한 대역 폭과 가중치의 설정은 연구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역폭과
가중치를 설정하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특정한 대역폭이나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즉 서로 다른 대역폭이나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도 그 결과가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회귀 단절 모형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현직 효과를 분석한 두 편의 논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인 리 2008은 1946년부터 1998년 사이에 진행된 선거 결과를 토대로 미국 하원에서 나타나는 현직 효과를 회귀 단절 디자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리가 사용한 회귀 단절 모형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치 변수는 민주당 후보와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 간의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 선거는 대체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의 양자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긴 하지만 제3당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경쟁 후보는 공화당 후보입니다. 둘째, 임계점은 0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에 비해 높을 경우 득표율의 차이는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0보다 작을 경우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것을 나타냅니다. 리의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현직 효과가 정치인 개인이 아닌 정당 수준에서 정의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한 후보자가 반드시 다음 선거에 출마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후보자 수준에서 분석 모형을 구성할 경우 현직 여부가 배정된 이후 선거에서 일부 사례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선거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 결과를 활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리가 분석한 현직 효과는 정치인 개인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 연구들과 달리 정당 현직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리의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 변수는 4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정당의 후보가 다음 선거에서 출마해서 승리할 확률. 둘째, 해당 정당의 후보가 다음 선거에 출마할 확률. 셋째, 해당 정당의 득표율. 넷째, 해당 정당이 이길 확률입니다. 첫 두 변수는 T 시점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T+1 시점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 나머지 두 변수는 정당의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RD를 통해 추정한 정당 현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축에 표시된 배치 변수는 민주당 후보와 경쟁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입니다. 그림 가운데의 수직 실선은 임계점을 나타내며 임계점 오른쪽에서는 민주당이 이겼고 왼쪽에서는 민주당이 진 것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Y축은 T+1 시점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세워서 승리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림상에 나타난 각 점은 T 시점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0.5%포인트 간격으로 설정된 구간별로 해당 구간에 속한 민주당 후보들이 다음 선거에 출마해서 이겼는가의 여부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실선으로 나타난 당선 확률은 배치 변수에 대한
4차 다항식을 활용한 로짓 모형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임계점에서 불연속적인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 시점에서 민주당 후보가 간신히 승리한 지역구와 민주당 후보가 아깝게 패한 지역구를 비교해보면 간신히 승리한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후보가 T+1 시점에서 승리할 확률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과 효과의 크기는 약 45%에 달합니다. 그리고 두 변수가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고 임계점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불연속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T+1 시점에서 민주당 소속의 후보가 선거에 출마할 확률, 정당 득표율과 정당의 승리 확률에 대한 분석에서도 임계점에서 불연속적인 변화가 확인됩니다. 즉, T 시점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현직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직 효과를 분석한 강우창, 박원호, 송병권의 2018년 논문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리 2008과 유사한 연구 설계를 통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시군구의 장 선거,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에서 현직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한 후보가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비율, 그리고 출마했을 경우 승리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가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비율은 약 70%대입니다. 1992년 선거에서 약 80%로 가장 높았고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 시점에서 이긴 후보가 다음 선거에서 다시 승리하는 비율은 대체로 60% 전후입니다. 선거 환경이 달라서 미국과의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대체로 미국에 비해 현직이 줄 수 있는 이익이 작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25개국을 대상으로 현직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현직의 평균 재선율은 약 67% 정도입니다. 분석에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7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의 전국 지방선거 결과가 사용되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직 효과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변수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의 어려움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매 4년마다 선거구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의 변동에 따른 선거구의 변화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거구가 재조정된 경우 현직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를 동일한 선거구로 간주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회기단절 분석에서 기준 정당은 보수 정당입니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 리 2008과 유사하게 정당 현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수 정당을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가장 강한 후보 또는 정당과의 차이를 배치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림 A에서 종속 변수는 T 시점에서 승리한 정당의 후보가 T+1 시점에서 승리할 확률입니다. 그림 B에서 종속 변수는 T 시점에서 승리한 정당이 T+1 시점에서 얻는 비례대표 선거의 득표율입니다. X축은 보수 정당을 기준으로 경쟁 정당과의 득표율 차이를 나타냅니다. 빨간 수직선은 임계점을 나타냅니다. 그림의 점은
칼로니코 등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최적으로 선정된 구간별로 계산한 종속 변수, 즉 그림 A의 경우 평균 확률, 그림 B의 경우는 평균 득표율을 나타냅니다. 앞서 리 2008이 임의적으로 0.5%포인트 구간을 설정했던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파란 실선은 4차 다항식을 사용하여 추정된 예측 확률과 득표율을 나타냅니다. 그림 A에서 임계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승리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와는 반대입니다. 그림 B의 비례대표 득표율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현직 정당의 득표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림 A의 시군구의 장선거, 그림 B는 광역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RD를 적용했을 때 시군구의 장선거에서는 T시점에서 승리한 정당의 후보가 T+1 시점에서 승리할 확률이 증가하는 반면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미국을 사례로 현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의 경우 대체로 현직은 다음 선거에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현직이 오히려 다음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RD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왜 현직의 효과가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혹은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RD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통제 실험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논문에서도 한국의 정치 환경에서 국회의원의 경우 중앙정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구 유권자와의 유대가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현직이 다음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국회의원 중 지방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있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비교한 결과 지방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있을 경우 현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는다는 결과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D 모형의 타당성과 민감성을 검토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법들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처치 이전에 결정된 속성들을 대상으로 RD를 추정했을 때 임계점을 전후로 하여 단절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봅니다. 처치 이전에 결정된 특징들의 경우 단절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임계점 전후에서 배치 변수의 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면 규칙에 따라 임의적으로 어떤 관측치들은 처치를 받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가정이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컷오프 위치를 바꿔보고 다른 지점에서 단절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단절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임계점 부근의 관측치들 중 일부만을 사용할 때 결과가 변화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역폭을 사용할 경우 대역폭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변화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넷째와 다섯째의 경우 마찬가지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단절 회귀 분석은 관측 자료를 대상으로 실험에 준하는 정도의 엄밀성을 가진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학뿐 아니라
인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이 단절 회귀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